청취자 여러분, 매일 아침 그 꽉 막힌 도로나 지옥철 뚫고 출근하시면서 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퇴사나 은퇴 상상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한 20년, 30년 치열하게 직장 생활 무사히 마치고 드디어 은퇴를 맞이한 첫날 아침, 알람 없이 푹 자고 일어나서 이제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를 해볼까? 아니면 뭐 골프나 쳐볼까? 이런 평화로운 상상 말이죠. 그렇죠. 평생을 바쳐서 일했으니까 그 정도 휴식은 당연한 권리라고 다들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는 이 30년의 피땀 어린 노동을 향해서 아주 차갑고 뭐랄까? 뼈 때리는 평가를 던집니다. 아주 직설적이죠? 네. 당신은 지난 30년 동안 일한 게 아닙니다. 그저 사회가 만들어준 환경에서 놀다 나온 겁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와, 정말 처음 들으면 누구나 발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도발적인 문장이죠. 오늘 우리가 심층 탐구할 자료가 바로 2025년 8월 3일 울산에서 진행된 1396강 강연 내용인데요. 네, 1396강이요? 이게 우리가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그 직장, 노동, 복지, 그리고 성공이라는 개념의 밑바닥을 완전히 해체해버립니다. 완전히 다 뜯어 고치는 수준이더라고요. 맞아요. 타상을 작동시키는 근본 원리에 대해서 전혀 다른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 미션은 이 파격적인 주장의 이면에 깔린 논리를 하나하나 해부해보는 겁니다. 자, 먼저 가장 논란이 될 만한 첫 번째 와두부터 짚어보죠. 그 놀았다는 부분 말씀이시죠? 네. 아니 공공기관이나 뭐 복지 분야, 병원, 학교 이런 데서 평생을 바치고 은퇴한 베이비 부머 세대들에게 놀았다고 일침을 가하잖아요. 솔직히 30년 동안 온갖 스트레스 견디면서 가족 부양한 사람들에게 놀았다는 건 너무 과혹한 거 아닙니까? 아, 듣는 입장에서는 분노와 억울함이 치밀어 오르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죠. 저라도 화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강연이 굳이 놀았다고 표현한 진짜 이유는 우리가 직장이라는 공간의 본질적인 목적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는 데서 출발하거든요. 오해를 했다고요? 어떤 식으로요? 우리는 보통 직장을 내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오는 곳, 아니면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는 곳,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당연하죠. 월급 받으러 가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의 관점에서는 일터를 사실 거대한 학교이자 연구소라는 겁니다. 학교요? 돈 버는 곳이 아니라? 네, 사회가 엄청난 비용과 인력을 들여서 병원, 복지시설, 관공서 같은 훌륭한 인프라를 만들어준 이유가 그저 기계적으로 서류 도장 찍고 약이나 나눠주라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아, 잠깐만요. 직장이 연구소다. 그럼 제가 비유를 하나 해볼게요. 이게 마치 자기가 30년 경력의 엄청난 베테랑 셰프인 줄 알고 주방에서 어깨에 힘을 팍 주고 네네. 알고 보니까 자기는 평생 요리학원 수강생 신문이었고 그 학원에서 대준 비싼 식재료만 낭비하면서 정작 자기만의 진짜 요리는 단 한 접시도 세상에 내놓지 못했다. 뭐 이런 소린가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면요. 그 요리 학원의 식재료를 대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거리에 있는 수많은 평범한 시민들이었다는 겁니다. 아, 시민들이 식재료다. 매일 병원이나 관공서, 복지관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은 저마다 아픔과 문제를 안고 오잖아요. 강연의 논리에 따르면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진짜 임무는 그분들의 아픔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거였습니다. 왜 우리 사회에 이렇게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는가 그 원인을 파악해야 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20년, 30년을 그 좋은 환경에 머물렀으면서도 미래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해답이나 연구 데이터, 리포트 하나 남기지 못하고 덜렁 퇴직해버렸다면 남긴 게 없다면 네, 그것은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채 그저 주어진 환경에서 시간만 보내다 온 것, 즉 놀다 온 것에 불과하다는 아주 서늘한 평가인 거죠. 듣고 보니까 이게 단순히 개인의 성실함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사회적 역할에 대한 엄청난 책임의 무게를 묻는 거였네요. 그렇죠.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근데 만약 직장이 우리가 인간의 문제를 연구해야 할 학교였다면 그 연구의 핵심 주제 중 하나가 바로 복지일 텐데요. 강연 자료를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복지 시스템마저도 가짜라고 아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죠. 보통 우리는 걷기 불편한 분들에게 휠체어를 사주거나 경사로를 만들어주는 걸 훌륭한 복지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왜 가짜라는 거죠? 기존 상식에서는 당연히 좋은 복지죠. 하지만 이 자료는 물리적인 결핍만 채워주는 방식의 지원을
가짜 복지라고 꼬집습니다. 물리적 지원이 가짜다? 네. 걷기 불편한 사람을 단순히 걷기 편하게만 만들어주는 건 당장의 통증이나 불편함은 가려줄지 몰라도 결국 나중에는 그 사람의 다리 근육을 완전히 퇴화시켜서 영영 주저앉게 만든다는 겁니다. 아, 스스로 일어설 힘을 뺏는다는 거네요. 맞아요. 진정한 복지는 이 사람이 왜 걷지 못하게 되었는가, 혹은 왜 경제적 수급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 근본적인 모순과 원인을 찾아내야 한다는 거죠. 원인을 찾아서 고쳐야 한다. 네, 그걸 교육과 치유를 통해 완쾌시켜서 다시 스스로의 힘으로 사회에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이끄는 그 전 과정이 진짜 복지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의 복지 시스템은 비유하자면 고장나서 시커먼 연기가 펄펄 나는 자동차 엔진이 있는데 네, 엔진이 터지기 직전인데 근본적인 수리는 안 하고 그저 겉에 반창고만 덕지덕지 붙이고 광택제만 싹 발라주면서 자, 수리 끝났습니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네요. 결국 차는 길 한복판에서 커지게 되어 있는데 말이죠. 정확히 그 지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원인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그저 국가 예산만 따내서 물리적 지원만 반복하며 우리는 좋은 일 하고 있다 이렇게 자위하는 복지 종사자들에게 매서운 경고를 날리는 거죠. 아, 그래서 그 천벌 이야기가 나오는 거군요. 타임라인이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2013년부터 12년 동안 유예 기간이었고 네, 20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려움, 즉 천벌이 내려지는 시기가 도래한다고 예언하듯 말하고 있죠. 사실 제가 이 텍스트 읽으면서 제일 당혹스러웠던 단어가 바로 이 천벌입니다. 무슨 좀 종말론 영화에 나오는 벼락 맞고 재앙 내리고 약간 이런 미신적인 저주처럼 들리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강한 단어니까요.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 천벌을 이해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천벌은 초자연적인 징벌이 절대 아닙니다. 철저하게 논리적인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하거든요. 아, 시스템 붕괴요? 아까 호스트님이 말씀하신 반창고 비유를 다시 가져와 볼게요. 엔진을 고치지 않고 10년, 20년을 계속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뭐 당연히 엔진이 터지거나 차가 박살나겠죠. 필연적인 결과죠. 지난 수십 년간 빈곤과 질병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데이터베이스나 사회적 교육 시스템은 안 만들고 그저 예산만 쏟아부었잖아요. 그쵸. 돈으로만 막았죠. 그러니까 앞으로 구조적 모순에 빠진 복지 수급자는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은 고갈되고 사회를 지탱할 동력은 사라지고 와, 결국 극심한 사회적 혼란과 파국을 맞이한다. 네, 그 피할 수 없는 인과율의 결과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천벌이자 채찍인 겁니다. 뼈아픈 분석이네요. 시스템이 붕괴된다는 필연적 결과라면 완벽하게 납득이 갑니다. 네, 아주 과학적인 접근이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생겨요. 왜 유독 20, 30년 일한 베이비 부머 세대나 고등교육을 받은 사회 지도층한테 이렇게 가혹한 책임을 묻는 걸까요? 이들을 지식인이라고 부르면서 지금이 지식인 순환 시대라고 진단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많이 배운 게 죄는 아니잖아요. 배움 자체가 죄라는 게 아니죠. 그 배움을 얻기 위해 들어간 사회적 비용에 대한 의무를 묻는 겁니다. 강연을 보면 질량이라는 독특한 표현이 자주 나오거든요. 아, 네. 삶의 질량 할 때 그 질량이요? 네, 지식의 질량이 높다는 건 단순히 뭐 책을 많이 읽어서 아는 게 많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한 명의 고급 지식인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피와 땀, 그리고 사회의 엄청난 에너지가 그 사람에게 압축적으로 투자되어야만 하거든요. 아, 혼자 똑똑해서 잘난 게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인류의 지원을 받고 성장한 지식인이 개인의 안위나 출세만 쫓고 그 질량에 걸맞은 높은 차원의 기여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밥값을 못한 거네요, 결국? 맞습니다. 자연의 이치에 따라 스스로 무너지는 순환을 겪게 된다는 게 바로 지식인 순환 시대의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식인들이 해야 할 그 높은 차원의 기여라는 게 결국 아까 말씀하신 인간의 아픔을 연구하는 것, 그걸 의미하겠군요. 맞습니다. 지식인은 곧 세상을 이롭게 할 방법을 찾는 연구원이어야 한다는 거죠. 네, 연구원. 그런데 강연은 오늘날 수많은 지식인들이 스스로를 그저 돈 받고 일하는 노동자로 전락시켰다고 통렬하게 비판합니다. 노동자요? 네, 심지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는 원래 노동자가 존재해서는 안 되며 현재의 노동자들은 스스로 행복을 찾지 못한 채 끌려다니는 현대판 노예라고 단언하죠. 잠깐만요. 이건 진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노동자가 없어야 한다고요?
아니, 거리에 나가보면 누군가는 건물을 짓고 도로를 포장하고 식당에서 밥을 해야 이 사회가 돌아가잖아요. 당연하죠. 물리적인 일은 누군가 해야 합니다. 모두가 펜대만 잡는 연구원이 되면 세상은 대체 누가 유지합니까? 너무 이상적인 얘기 아닌가요? 아주 예리한 반론이십니다. 근데 강연에서 말하는 노동자가 없어야 한다는 주장은 육체적 수고를 하는 직업 자체를 다 없애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요. 그 일을 대하는 사람의 내면의 스탠스, 즉 태도를 바꾸라는 요구죠. 똑같이 식당에서 밥을 짓더라도요. 네. 내가 먹고 살기 위해 내 육체와 시간을 그저 돈과 교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는 철저히 노동자이자 현대판 노예입니다.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면? 하지만 이 식당이라는 공간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식습관이나 대화를 관찰하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더 건강한 에너지를 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앞치마를 두른 연구원이 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육체적 행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이 처한 환경을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는 도구로 쓰지 못하고 그저 맹목적인 생존 투쟁에만 매몰되어 있는 그 정신적 빈곤 상태를 꼬집는 겁니다. 와,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당장 내일 출근하는 우리의 모습이 딱 이렇지 않습니까? 아주 번듯한 화려한 사옥에서 억대 연봉 받는 화이트칼라 엘리트 직장인이라도 그저 승진하고 월급 받는 데만 목을 메고 있다면, 네, 세상에 대한 아무 질문이 없다면 결국 강연에서 말하는 완벽한 현대판 노예에 불과하다는 뜻이네요. 목에 건 사원증이 조금 더 화려해졌을 뿐이지 시스템 안에서 소모되는 건 똑같다. 네, 본질은 완전히 같다는 뼈아픈 진단이죠. 참. 근데 노동자와 지식인마저 이렇게 다 소모되고 있다면 대체 이 사회에서 멀쩡하게 자기 역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누가 있단 말입니까?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여기서 이 텍스트가 제가 읽으면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소름 돋았던 대목이 나옵니다. 바로 복지수급자에 대한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전복시켜버리잖아요. 네, 이 부분도 정말 파격적이죠. 우리는 흔히 복지수급자라고 하면 정부 생계지원금 없으면 당장 밥 굶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 떠올리잖아요. 돈이 없는 물질적 빈곤을 기준으로 삼는 낡은 잣대죠. 강연은 인간으로 못 산다. 사람답게 바르게 살지 못한다. 이러면 그가 누구든 모두 복지수급자라고 아주 새롭게 정의를 내립니다. 돈이 척도가 아니다. 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바르게 살지 못하면 수급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 뉴스 일면을 장식하는 재벌 총수들, 이재용 회장이나 정의선 회장 같은 억만장자들도 거론된 거군요. 저는 수백조 원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복지수급자라니 처음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매치가 잘 안 되죠, 처음엔. 대체 통장에 조 단위로 돈이 있는데 왜 복지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그게 바로 빈곤의 기준을 물질적 결핍에서 내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 정신적, 관계적 갑갑함으로 이동시켰기 때문입니다. 갑갑함이요? 수조 원을 가졌어도 거느린 수만 명의 직원을 바르게 이끌 철학과 방법을 몰라서 매일 머리를 쥐어뜯고 괴로워한다면 사장 노릇을 제대로 못해서 미치겠다면 네, 그 사장은 결핍에 시달리는 상태인 겁니다. 또 자녀한테 엄청난 재산을 물려줄 수는 있어도 자녀가 엇나갈 때 바르게 대화하고 인생을 가르칠 지혜가 없어서 매일 가슴이 답답하다. 그러면 그 부모 역시 결핍 상태다. 맞습니다. 이 풀리지 않는 고통과 갑갑함이 바로 진짜 빈곤이라는 거죠. 와, 영혼의 관점, 삶의 질량이라는 관점에서는 수조 원을 가진 회장님이나 나랏돈 10만 원을 더 받아야 하는 분이나 똑같이 결핍에 허덕이는 복지수급자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돈을 산더미처럼 쌓아준다고 해서 자식과의 갈등이나 리더로서의 고뇌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죠. 통장 잔고가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인간관계를 바르게 맺는 법, 꼬여버린 인생의 문제를 푸는 지혜가 없다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평생 그 환경에 끌려다니며 고통받는 수급자로 남게 된다는 통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거대한 갑갑함의 수렁에서 우리 모두를, 심지어 재벌들조차 구원해낼 수 있는 방법은 대체 뭡니까? 강연은 그 유일한 열쇠로 교육을 지목합니다. 교육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개념 분리를 시도하거든요. 바로 지식과 교육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엄격하게 선을 긋습니다. 지식과 교육이 다르다. 우리는 보통 학교에서 지식 배우는 걸 교육이라고 부르잖아요. 섞어서 쓰는데. 이 부분이 전체 강연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 철학입니다.
인류가 진화해 오면서 한 70% 정도 성장하기까지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데이터를 흡수하는 지식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네, 지식을 쌓아온 시대. 그런데 이제 성장을 마치고 인간답게 꽃을 피워야 할 시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진정으로 바르게 살게 이끌어줄 진짜 교육용 자료는 아직 세상에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아, 우리가 가진 건 다 지식이고 교육은 없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비유를 하나 더 해볼게요. 네, 들어보죠. 우리는 지금 수천 년치 인류가 쌓아온 온갖 학문, 과학기술 같은 엄청난 용량의 데이터를 긁어 모아서 최고 사양의 하드드라이브, 즉 지식은 갖췄습니다. 지식이라는 하드드라이브. 좋네요. 그런데 정작 그 방대한 데이터를 나답게, 인간답게 처리해서 갈등을 풀 최신 운영체제, 그러니까 OS가 없는 겁니다. 그 운영체제가 교육인데 이게 없으니까 우리 삶이 계속 에러가 나고 다운되는 상태라는 거네요. 와, 본질을 정확히 꿰뚫은 완벽한 비유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흥미로운 점은요. 이 강연이 과거의 지식을 규정하는 방식이 아주 비판적이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요? 지식은 과거 미개했던 진화기 시대에 사람들을 통치하고 노예로 부리기 위해 만들어 놓은 과거의 데이터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자, 잠깐만요. 수학이나 역사, 철학 같은 그런 학문적 지식들이 우리를 통치하고 노예로 만들기 위한 도구였다고요? 네. 아니, 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 메커니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단순한 팩트를 넘어선 사회가 만들어 놓은 정해진 프레임과 규범을 의미합니다. 프레임이요? 예를 들면 직장인이라면 마땅히 상사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성공하려면 무조건 명문대에 가야 한다. 이런 과거의 성공 방정식과 통념들이 다 이 지식에 포함되는 거죠. 아, 윗사람들이 정해놓은 룰 같은 거군요. 그렇죠. 과거의 통치자들은 자신들이 정해놓은 이 매뉴얼을 잘 암기하고 순응하는 사람을 훌륭한 인재로 포장해서 사회를 통제해왔습니다. 말 잘 듣는 사람을 길러낸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해야 할 최고의 잠재력을 가진 이 시대의 지식인들이 여전히 그 과거의 낡은 규범과 데이터가 진리인 줄 알고 달달 외우면서 거기에 스스로를 끼워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남이 만든 매뉴얼 안에서만 사고하는 사람을 어떻게 주체적인 존재라고 부를 수 있겠냐, 이 말이군요. 과거의 정답을 맹신하는 순간 우리는 통치 시스템의 부속품이 되어버린다. 바로 그겁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는 거죠. 그 낡은 하드디스크만 쳐다보면 미래가 없다는 거네요. 네. 이제는 지식을 단순 암기하는 시대를 넘어서서 어떻게 얽힌 삶의 문제를 풀고 나와 다른 사람을 바르게 대할 것인가. 이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그러니까 인성교육이라는 새로운 운영체제를 찾아내는 것만이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역설하는 겁니다. 우리의 뇌 구조를 아주 팍팍 흔들어 놓는 파격적인 시각들을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네, 아주 밀도 높은 시간이었죠. 우리가 평생을 충성했던 직장은 사실 남의 아픔을 연구하고 세상을 바꿀 해답을 찾으라고 보내진 학교였습니다. 또 눈에 보이는 결핍만 채워주는 거칠의 복지는 결국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천벌을 부르는 가짜 복지였고요. 네, 물질적 지원의 한계를 명확히 짚었죠. 무엇보다 수조 원을 가진 재벌 총수조차도 사람 관계를 풀지 못해 갑갑함에 갇혀 있다면 복지 수급자에 불과하며 우리가 진리라고 믿었던 지식은 과거의 프레임에 우리를 가두는 통치도구에 불과하다는 아주 서늘한 진단까지 만났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왔던 그 삶의 기준표, 성공의 척도 완전히 찢어버리는 묵직한 탐구였죠. 물질이 아니라 영혼과 관계의 질량이 삶의 진짜 가치라는 걸 묻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다시 처음에 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일터라는 이름의 학교에서 나만의 주체적인 연구를 치열하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월급이라는 반창고를 마음의 상처에 붙이면서 하루하루 갑갑함을 견뎌내는 또 한 명의 넥타이에 맨 복지 수급자로 살고 계십니까? 와, 당장 내일 아침 출근길 풍경이 전혀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는 뼈 때리는 질문이네요. 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밀착 분석을 마치면서 여러분이 혼자 곰곰이 씹어보실 만한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자료는 과거의 지식이 인간을 통치하고 노예로 부리기 위해 만들어진 정해진 프레임이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매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무비판적으로 내 머릿속에 쏟아붓고 있는 수많은 추천 알고리즘, 트렌드, 쇼폼 영상들. 아, 요즘 다들 달고 살잖아요. 네, 이것들 역시 우리를 더 뚝뚝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얄팍한 도파민의 틀 안에 우리를 얌전히 묶어두려는 21세기형 맞춤형 통치 지식은 아닐까요? 와, 이거 정말 소름 돋는 연결이네요. 알고리즘이 현대판 통치 매뉴얼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과거의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정해주는 삶이 아니라 진짜 나를 자유롭게 하고 타인과 바르게 소통하게 만드는 나만의 운영체제. 진짜 교육은 대체 어디에 있는지 오늘 스스로에게 꼭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던진 질문들이 청취자분들의 삶에 아하 모멘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대화가 여러분의 갑갑한 내일에 신선한 충격과 해답의 실마리가 되었기를 바라면서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굳어진 세계관에 통쾌한 균열을 내준 새롭고 놀라운 오늘의 심층 탐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